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수사는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사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와 관련된 문제, 유병헌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 구원파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선장의 그런 문제, 이런 쪽으로만 수사 방향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봤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한 점 의혹이 없으려고 한다면 수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가 몇 시부터 기울려고 했는지, 그 시간에 해경은 정확히 몇 시에 알았는지, 그리고 해경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사건 당일 왜 그 좋은 날씨에 침몰 때 왜 적극적인 생존자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딘가의 문제 등 이런 게 정확히 규명이 돼야 하는데 현재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해경이 물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경은 구조만 하시고 나서 수사에 대해서는 빠져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경 수사 배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세월호의 마지막 15분 동영상을 찍은 박수영 군, 이 동영상을 공개한 아버님 박종대 씨입니다. 지난 5일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아들의 영정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선언이었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죠. 어제 제가 대학 때 어떤 친목 모임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동아리라고나 할까요? 그 카톡방에 올라왔던 글을 하나 읽고서 많은 걸 좀 느꼈었습니다. 재미 언론인이라고 하는 분이 세월호는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이었는데, 일단 처음 시작은 그런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이 선장, 선원, 세모, 정부 이런들의 무능에 대해서 한탄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건 모두 우리의 의식의 문제다. 예. 자기가 미국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또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고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심지어는 빨리빨리라는 한국말로 빨리빨리라는 말을 모르는 미국 다른 사람들한테 그 학업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빨리빨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알아듣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총체적으로 빨리빨리 그리고 예, 그렇죠. 지금의 전 근대적인 일 시스템 결국은 국민 의식이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여기 유가족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유가족도 빨리빨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잠수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빨리 구조해라라고 난리를 치고 또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이런 감정적으로 배설을 한다. 유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의식 고양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건데 그러니까 걸리는 겁니다. 왜 걸리냐? 여기서 정부, 대통령, 총리, 세모, 선장, 선원, 해경 이 사람들은 모두 가해자 아니면은 방관함으로써 제대로 처음에 작은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대참사로 마무리하게 만든 집단들이죠. 유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이시죠. 실종자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은 그야말로 피해자입니다. 유일한 피해자들이에요. 이 재미 언론인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대통령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좀 구해달라고 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또 적어도 기레기라고 불리는 그런 쓰레기 기자들, 언론들보다 훨씬 침착한 태도로 지금 사태를 주시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 미안해하는 유가족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생환자 가족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모르나 이거죠. 이런 분들은 이분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냐 이런 것이죠. 재미 언론인 저 바깥에서 보니까 역시 미국은 선진적이야. 역시 우리나라는 조국은 안타깝지만 후진적이야. 라고 아래로 내려보면서 고깝게 제가 이렇게 고가운 시선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을 거둔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제3자인 것 같은 느낌. 아주 그게 불편한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도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좋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뭔가 초점이 빗나갔다. 우리 모두가 문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냐면 즉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확히 책임 소재를 발굴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 책임자 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확히 책임 소재를 파악을 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화. 네. 이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에게 더더욱 그렇죠. 이분들을 모독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에 가셨던 그런 기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의외로 방송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유가족들은 매우 침착하다. 물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앞에다 두고서는 침착하지 못하느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느니 심지어는 다른 나라 예를 들죠. 미국 카트리나 홍수 때 안 그랬다.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9.11 때 안 그랬다. 뭘 안 그렇습니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중에 회고록을 들여다보면 난리도 아니었대요. 거기도. 완전 시스템 개판에다가. 하지만 당시 줄리안이 미국 뉴욕 시장 그리고 카트리나 때의 뉴올리언즈 시장, 특히 뉴올리언즈의 시장은 그나마 남아있었던 높은 건물에 거기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서는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를. 실제로 자기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시를 하러 간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 진정성을 알아줬다는 얘기죠. 중국의 원자보 총리는 어땠습니까? 스촨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스촨성은 어디입니까? 옛날 총나라입니다. 제갈 공명이 유비에게 저기 사람도 별로 없고 험하기 때문에 별로 눈독을 들이지 않은 저곳에서 우리 힘을 기릅시다라고 했었던 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죠. 진두지휘는 물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몸에 상처가 나도 의사의 손길을 뿌리치며 울면서 인민들과 아픔을 함께했죠.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무작정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는 없죠. 일본? 네. 동북 대지진 때, 쓰나미 때 일본의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했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일본이 재건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일본 사람들은 침착하다. 예, 침착합니다. 17년 동안, 8년 동안 본 일본 사람들은 침착하죠. 예의도 바르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안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권력의 순응적이기 때문에 파시즘의 희생자가 됐다는, 아니 가해자의 한 부분일 수 있었다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소에 양심적이고 친절하고 눈물 많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임사무의 배를 가르고 일본도로 누가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의 목을 자르는가, 이런 시합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의 순응적인 그런 자세에 숨겨진 이런 파시즘의 근본이 되는 이런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 아픔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이 어버이날에 정말 카네이션을 달 자격이 없는 이 땅의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서만 머문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각각 똑같다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386이라는 그런 세대, 조선일보에서 만들긴 했습니다만 한때는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니죠. 아닙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 있어요. 임대웅 PD가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라디오국의 회의를 목요일 날 오후 1시 하기로 했답니다. 그때 PD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제가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PD석에 앉아서.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방송 초창기에는 이렇게 혼자서 다 했었죠. 넓습니다. 지금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오늘 2부에는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시간이죠. 대중음악 LP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70년대부터 90년대 우리나라의 중소레이블 특집, 그중에 대성음반 세 번째입니다. 다른 방송들은 팟캐스트로 나중에 다운받아서 들어도 좋지만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만큼 본방사수해야 되는, 왜? 팟캐스트로 들으면 얘기만 들리고 음악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각종 희귀 음반들, 음원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미디어협동조합 CMS 회원 확대 캠페인 멘트를 하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송을 꿈꾸시나요?
공정언론의 꿈 어떻게든 실현하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조합비 자동 이체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문에 출자금 및 사용료 납부 안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다 간편한 신청을 원하는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44-0933 또는 02-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있는 줄 아시고 또 게시판이 좀 한가한 편이군요. 미친 기타님, 웃기네오님, 금희연님, 플리포도님, 꼴통아이티님, 쇠태우리님, 만개푼수 그네님 등등이 오셨습니다. 국가란 님이 올려주신 국가란 무엇인가? 100명, 300명의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는 즉시 바로 최정예 훈련된 구조대를 즉각 투입했어야 했다. 그것이 국가가 있어야 할 이유고 해야 할 책임이고 임무이다. 설사 300명이 죽는다 해도 들어가야 한다. 아니, 3,000명이 희생된다 해도 국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즉각 투입했어야 했다. 국가란 단 몇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쟁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 등 구조대를 보유한 나라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한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단 한 명도, 단 한 생명도 구하지 못하였다. 누가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국가가 세계 최고의 군인과 구조대를 보유만 하면 뭐하나?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위험에 빠질 때 구하라고 준비하고 훈련시킨 세계 최고의 부대를 투입하지 못하였다. 이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이들을 왜 훈련시켰는가? 국민들은 국가를 진정코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조국이 되고 올바른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국가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진정 국가인지 묻고 싶다. 9.11 테러 때 말이죠. 뉴욕시에 있는 전 소방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 지체 없이 투입을 하죠. 결과는 쌍둥이 빌딩의 다른 한쪽도 무너지면서 8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순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순직이죠. 그 소방관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뛰어들어서 엄청난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800명이 넘는 소방관, 보통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소방관들이 나와서 코미디 프로그램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광고를 했죠. 그리고 신디 로퍼를 비롯한 세계적인 가수들이 바로 그 뉴욕시 소방관, 순직한 소방관들을 위한 추모 음악회를 했습니다. 신디 로퍼 기억하시나요? 그 발랄했던 그 아가씨 말이죠. 그렇게 진지한 모습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 아시죠? 미국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을 때 가장 영예롭게 꼽히는 것이 바로 소방관이라는 것. 물론 나라에선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죠. 예우를 해줍니다. 은하계님, 경주 대학생 캠프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위도 유람섬 침몰, 칼기 피격, 또 칼기 공중 폭발, 세모 오대암 관련 집단 자살, 익산 열차 폭발, 이 모든 사고는 인재, 관제. 그러고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대형 안전사고가 없었지요. 보수정권 하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형 인재사고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것만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세훈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과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조금씩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민으로서 받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며칠 전 지하철 사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급보증을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비 갖고서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조직의 수장이,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그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당분간 계속 한 번씩은 틀까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거야입니다. 세월호 관련 추모곡이라기보다는 다짐의 노래라고는 할까요? 네, 듣습니다. 너의 얼굴 잊지 않을게. 너의 몸짓 잊지 않을게. 너의 음성, 너의 웃음, 제잘거림 잊지 않을게. 이제 그만 놓아버리렴. 이제 그만 잊어버리렴. 그 어두운, 그 차가운, 그 무서움 잊어버리렴.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세상 있기를 바래. 정말 천국 있기를 바래. 시험 공부, 대학 입시, 학원 따윈 없는 세상이 절대 있지 않기를 바래. 용서하지 않기를 바래. 바보 같은 무책임한 개걸스런 어른 따위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잊지 않을 거야. 퀸의 그런 음반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죠. 프레드 머큐리 이퀄 퀸, 퀸 이퀄 프레드 머큐리,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워낙 탁월한 보컬리스트였으니까요. 하지만 드럼의 로저 테일러, 이 양반은 약간 허스키한 음성인데 아주 높은 고음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코러스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자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 목소리가 가장 감미로웠어요. 그리고 전자공학도인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홈메이드 기타를 만들어서 퀸 특유의 그런 오페레틱 락이라고 하죠. 뭔가 좀 서사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기타 소리가 중심이 된 오페레틱 락이라고 하는 그 사운드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침착한 영국 신사 느낌의 존 디콘이라고 하는 베이시스트가 있었죠. 이 네 명이 모두 퀸의 멤버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제2의 비틀즈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자신의 색깔을 찾아서 독보적인 그런 경지로 갔었죠. 디디디님, 아르델라님, 소리가 울려 들려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 집님, 잘 듣고 계시다고요? 고맙습니다. 터져버릴 것 같은 슬픔이 순간 불처럼 큰 힘을 얻는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샤스타데이지님, 연휴에 스파이더맨을 살짝 보니 여자 하나 구하겠다고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건물이 몇 개가 부서져도 구하더만 영화에서만 그런 거야? 예. 인명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제가 방글라데시에 촬영을 갔을 때 말이죠. 2009년에 세계 테마 기행을 찍으러 갔을 때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는 없습니다만, 쭉 뻗으면 고속도로는 없습니다만, 고속버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고속도로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좀 후졌죠. 근데 거기에 아주 최신식 버스로 달리는 고속버스에, 거기에 타기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타기 전에 캠코더로 승객들을 찍어 놓습니다. 왜? 혹시 생길 이러저런 도난사고라든가 범죄, 이런 걸 앞두고 그만큼 기록을 남긴다는 거죠. 그만큼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고속버스에 차장이 있어요. 남자 차장. 남자 차장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출입문에 이렇게 한쪽 팔을 걸고서 서서 갑니다. 뭐 하냐고요? 주위에 있는 차들을 빨리 비키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차선이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쫙쫙 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분명하고 겨우 차 한 두세 대 지나가면 말 것 같은 그런 길에 어떻게든 빨리 가기 위해서 옆 차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 사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사람과 자전거 뭐 이것저것 다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버스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 속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망 보상금을 줍니다. 사망자에게.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매우 적은 액수죠. 방글라데시, 세계 최빈국이기도 합니다만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도 안 되죠. 남한 땅보다도 작은데 1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인지 사람값이 그 정도. 단순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명을 경시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사회 발전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인명을 경시하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한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샤스타데이지님의 글을 읽고 귀요미 김영민님, 대우 지하철 화재 참사가 있긴 했죠. 정신병자가 불지르고 무책임한 기관사가 키 뽑고 도망가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고 수습하는 게 정말 골 때렸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존해야지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구시장이 명령해서 그거를 하룻밤 사이에 다 치워버린 거예요. 싹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하철은 달린 거죠. 저는 그것이 더 기가 막혔고 대구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하하,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계속 시장이 돼요. 예. 시인내는 짱돌림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는 청취자가 많으니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참세상님께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정부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인천 달봉이님 출첵합니다. PD인도 없이 혼자서도 잘하시네요. 예. 잠깐 이벤트 하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방송했었죠? 임진택 선생께서 총괄하시는 서사치유연극 극단 길라잡이에서 제공하는 서사치유연극 상처꽃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내일 8시에 하는 연극. 저도 카메오로 출연하는데요. 내일의 카메오는 저와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그리고 배우 원창현 씨입니다. 40년 전에 일어났었던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소재로 한 서사치유연극 상처꽃에 여러분들 2분을 초대합니다. 초대권이 2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내일 연극 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이 오시면 끝나고 저와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있을 수도 있겠죠. 서사치유 연극 상처꽃 대학로 눈빛극장 8시 한 7시 반까지 오셔갖고 저한테 초대권을 받아가시면 돼요. 자, 선착순으로 손 들어주십시오. 게시판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이 티켓 2장을 드리고요. 자기는 한 명만 갈 거다 그럼 하나만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장은 다른 분에게 양도가 되겠죠. 그리고 번개에 참석하실 분은 입장료 10,000원이에요. 입장료 10,000원과 뭐 뒤풀이비 약간 이렇게 해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번개네요. 전날 갑자기 이렇게 때리는 번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사치유연극 상처꽃 울릉도 간첩단 사건 1974년에 요거를 후원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대학로 눈빛극장입니다. 내일 저녁 8시 한 9시 정도까지 7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됩니다. 초대권 2장 나머지는 1인당 10,000원. 네. 연극 보는 번개입니다.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숨은 자신이 고문 피해자였던 김근태 선생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어진 그런 국가폭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꿈이